안녕하세요. 조아의 과학 칼럼 제25강 블랙홀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다루는 주제 자체가 물질과 에너지에서 정보로, 우리가 처음에 물질, 그 다음에 에너지로 갔다가 정보로 이렇게 대상이 점점 깊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통합 과정을 통합한 것이 이제는 촉근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통일이론, 대통이론은 모든 만물의 이론이다 해서 이 촉근 이론이 등장하면서 비록 아직 검증될 수 없는 이론이긴 하지만은 상당한 물리학자, 젊은 물리학자들이 촉근 이론에 일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규명하는데 계속.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이 개념이 사실 물질과 에너지를 다뤘다는 거죠. 물질과 에너지를 주로 다루는 개념이라는 거죠. 촉근 이론이 오기까지가. 여기까지,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촉근 이론이 물질과 에너지를 다루는 물리적 대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물질과 에너지보다 정보가 더 본질적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촉근 이론에서 다차원 다중우주론이 등장하게 하고, 다차원 다중우주론이 등장을 하고 하면서 서서히 여기서 이제는 홀로그램 정보 우주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홀로그램 정보라고 하는 정보 개념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촉근 이론이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배경에 블랙홀 연력학이 땅문으로 뜹니다. 블랙홀 연력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서 블랙홀 연력학이 계속 여러분이 알고 계신 호킹 박사 있잖아요. 그분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에 블랙홀 연력학이 이제는 정보론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이런 것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말다세라라는 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분이 끈 이론이 1970년대 등장해서 1차 혁명이 1984년, 2차 혁명이 1995년 을 거치며 촉근 이론, M 이론으로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발전했다가 홀로그래피 원리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게 후안 말데사나라는 분이 계세요. 이 후안 말데사나라는 분이 이 촉근 이론의 개념에서 그걸 깊이 파고들어서 뭐를 알아내냐면은 ADS CFT 대응이라는 개념을, 요거를 이제는 그 1997년에 ADS CFT 대응, ADS CFT 대응이라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요 ADS CF 대응이라는 말은
A는 안티라는 거, 안티드지터라는 거, 안티드지터, 그러니까 반드지터, 안티, 그러니까 반드지터 공간. 그러니까 ADS라는 게 반디지터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등각장, CFT라는 말은 등각장 이론. 그러니까 Conformal Field Theory라고 하죠. 등각장 이론. 그러니까 반드지터 등각장, 반드지터 공간 드지터 이론이다. 그러니까 반드지터 등각장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반드지터 등각장 이론. 이 이론을 이제는 만들어내게 돼요. 그것은 이제는 그러면서 이 반드지터 등각장 이론이 사실 홀로그래픽 우주론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의 그 대상이 물질과 에너지에서 정보로 옮아가는 아주 그 결정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보 이론은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뭐 DNA 정보라든가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뭐 반도체 그 정보라든가 그런 그 물질적 배열 구조에서의 정보 개념은 이미 뭐 19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기 이제 1997년이니까 요 한 50년 동안 이런 정보 개념은 이미 확립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근데 정보라는 것이 그 물리적 대상으로서 그 물리학자들, 그러니까 가장 그 우주 자연의 기초 학문인 물리학에서 본격적으로는 다뤄지진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물리학에 있어서 그 촉근 이론 속에서 이 정보 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바로 이 ADS CFT 대응이라는 후안 말데사나, 아르헨티나 물리학자 후안 말데사나가 이 이론 자체가 그 촉근 이론에서 M 이론, 그러니까 촉근 이론 이거를 바탕을 두고 이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물리학의 그 물리학적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그 혁명적인 어떤 아이디어였다, 변화였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DNA라든가 뭐 이런 그 반도체의 정보 개념에서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거가 좀 더 그 심오하게 이제 다뤄지는 대상이 되게 된 거죠. 이제 촉근 이론, M 이론을 그 연장선상에서의 그 홀로그래픽 우주론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것이 그럼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그 호들갑을 떠냐 이런 얘기죠. 네?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호들갑을 떨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촉근 이론, M 이론에서 ADS CFT 대응 그 홀로그래픽 우주론, 반디지터 등각자 이론 홀로그래픽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기가 나오기까지 1970년대부터 또 뭐가 발전했냐면 블랙홀 연력학이라는 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블랙홀 연력학에서 그 정보 개념이 다뤄지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을 해서 요 이론이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물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그 주류, 그러니까 정보가 그 물질과 에너지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거에 대한, 그 인식들이 이제 물리학자들도 이제는 그거를 이제 갖게 되면서 이 연구에 이제 몰두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럼 ADS CF 대응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거 뭐 이제 그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워낙에 이게 뭐 말만 들어도 뭐 어지러운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들어가기 전에 그 영화 몇 개를 이렇게 이 정보 우주론에 대한 개념을 몇 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라는 것 자체가 우주는 양자 컴퓨터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그 매트릭스 영화가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거죠. 시뮬레이션 다중우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던 게 다크시티라는 영화예요. 그 SF 매니아들은 다크시티 이 영화를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크시티가 뭐냐면은 이 영화 내용이요. 그 외계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멸망해 가고 있는데 자신들의 문명이 멸망해 가니까 지구에서 사람들을 납치해요. 납치해다가 우주 공간에다가 그 고립된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도시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납치해다가 거기에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을 살게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납치된지를 모르죠. 거기서 사는 게 자신의 삶인 줄 생각하는. 근데 매일매일 밤 12시에 그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 이렇게 새로 심는데 그 기억과 도시를 다시 건축하면서 12시에 기억도 바꾸고 막 그렇게 그런 실험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이 그 사람의 의식을 먹고 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의식. 사람의 마음에 기생해서 산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 의식, 마음에 기생한다고 하는 거죠. 이 외계인들이. 그런데 이 외계인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데 이 다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세계가 있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 이제 주인공 존 머독이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유일하게 이걸 알게 돼서, 결국에 이걸 좀 뒤엎어버리고, 이 머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외계인들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이 세계를 창조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 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 머독이 자기 죽은 자기 와이프들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외계인들을 없앤 뒤에 그 도시 자체를 새롭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 세계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구로 창조해가지고 머독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자기 부인과 다시 만나가지고 세계 속에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다시 만날 수 없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답을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내와 다시 만난다 이렇게 되죠. 아내와 다시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자기가 창조한 세계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 이렇게 자기 세계를 창조해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상당히 매력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의식으로 자기 세계를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런 다크시티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는 이제는 강요된 그런 개념이지만은, 이게 이 다크시티는 강요된 거에서 자기가 벗어나서 오히려 그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창조해서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게죠. 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3층이란 영화도 제가 한 2번인가 봤는데, 이것도 13층, 이 13이라는 숫자가 사실 15한 숫자거든요. 13이라는 글자가 수리적으로 13일에 금요일이 하면 아마도 지구가 멸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13이라는 숫자, 13일에 금요일이라는 게. 13일에 금요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기는 때가 13일의 금요일이에요. 천지 개벽하는 때. 천지 개벽하는 때가 13일의 금요일인데, 이 13일에 천지 개벽하니까 어떻게 돼? 이전 세계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전 세계가 망해야지 새로운 세계를 천지 개벽한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세계는 지금 망해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포죠. 기존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13일의 금요일이 공포가 될 수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싫어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전 세계가 망하니까. 여러분은 13일에 금요일이 천지개벽해가지고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좋은 세상이지만 거기가 천국이, 아무리 천국이라고 그래도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세계에 속한 내가 멸망하는데, 거기가 뭐 천국이 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 있거든. 그런 개념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는 여기서는 뭐냐면, 요 영화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이렇게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 한마디로 우리로 따지면 이제는 게임 개발 같은 거하고 비슷한 건데, MMORPG 역할 수행 게임, 다중 역할 수행 게임 개발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걸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마치 실제적인 사람, 각 캐릭터가 실제적인 사람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지금 게임들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리니지 같은 건 맨날 싸우고 그런 걸 하지만, 그런 거 말고 낚시를 한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농장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그런 MMORPG 게임들도 있잖아요. 제가 까먹었는데, 넥슨에서는 서비스하고 있나?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 같이, 그런 걸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은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 이 세계에 들어와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게임의 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걸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글라스 홀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어느 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자기 온몸에 셔츠에 막 피가 묻어있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네. 자기는 전혀 기억이 없는 거야. 이걸 개발하는 개발 회사의 사장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내용 다 말씀드리긴 좀 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이제는 더글라스 홀이라는 사람이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형사가 찾아와가지고,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더글라스 홀이 아버지처럼 모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을 죽였다는 거예요. 같은 거의 공동 사장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사장, 풀러가 사장, 요 사람들 이제 사장이 같은 공동 대표였던 모양이죠. 근데 풀러가 마치 더글라스 홀에게는 양아버지나 마찬가지였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여자가 또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 여자가 풀러가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서 상속권을 받았다고 요 시스템을 폐기를 한다는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더글라스 홀이 이제 알게 된 게, 사실은 자기도 이 세계 속에 하나의 역할 수행하는 캐릭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현재 자기가 이 다중수행 게임의 이거를 개발하는 회사 사장인데, 위에 또 누군가가 사실은 자기를 자기 프로그램 개발 사장으로 이렇게 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 한 존재였던 거야, 자기도요. 그리고 찾아온 여자는 상위층에 여자, 부인이 온 거고, 풀러는 부인의 아버지가 온 거고. 근데 이 더글라스 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성의 남편이었고, 근데 그 세계에서는 남편과 여성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이 세계에 들어와서 플러를 죽였는데 그 세계도 죽는 거예요. 의식을 죽여버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사실 이 프로그램 개발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 다중 역할 수행 게임. 그런데 나보다 상위 차원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실은 실제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몸으로 들어와서 플러로라는 자기 양아버지 같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죽인 거지. 들어와서, 몸으로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이제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카 시스템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는 13층도 그렇고, 매트릭스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하나의 사람 자신이 하나의 그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를 해서 거기서 마치 실제처럼 거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개념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가 이제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는 물리적으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해를 될 수가 있겠냐. 그런 일들이 정말 가능하겠냐. 요것을 이제는 홀로그래피 우주론으로 이것을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안 말데사나가 이제는 제안한 ADS CFD 대응이라는 이 이론 자체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 힌트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 얘기를 좀 깐 겁니다. 그러니까 이 ADS CFT 대응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앉아있는 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고, 여기 여러분 자신의 몸 바깥에 있는 게 우주잖아요. 지금 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과 달, 태양계, 우주가 쫙 있잖아요. 그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딱 있고, 그래서 이게 파란색 구가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 그런데 여러분은 우주의 표면을 볼 수는 없지만은 우주의 표면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우주의 끝이 있다. 우주의 끝이 있는데 여기 표면이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는 모든 사물들은 이 표면, 우주의 표면에 있는 정보가, 그러니까 우주 표면에 있는 홀로그램이, 그러니까 우주 표면에 홀로그램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주 표면에 2차원 홀로그램이, 그러니까 좀 ADS CFT 대응 개념보다 좀 차원을 낮게 보겠습니다. 우주 표면에 2차원 홀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홀로그램이 2차원 디스크 같은 데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거니까 요거를 개념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손바닥의 2차원 손바닥이라는 2차원 평면에서 3차원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2차원, 그러니까 요거 가져가면 2차원 표면이 있어가지고 여기 2차원 표면이 손바닥이 같은 이런 표면, 요 표면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세계의 홀로그램으로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홀로그램이 우주 3차원을 구성한다고 하는 거죠. 홀로그램으로 2차원 정보가, 우주 표면에 2차원 정보가 홀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둘러싼 3차원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는 사실은 우주의 표면에 있는 정보가
홀로그래마가 돼가지고 그거를 여러분이 보고 그런 걸 여러분이 보고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우주 표면에 있는 정보가 더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물질과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홀로그램으로 작동되고 있는 여러분이 물질과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그것도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라는 그 개념 자체도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시공간에 있어서 시공간과 그 안에 담긴 물질과 에너지가 어때? 그걸 홀로그램 정보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지. 홀로그램 정보의 작용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먹고 그러면 그게 매트릭스에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다 그 감각들도 뭐예요? 다 그냥 정보다, 정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놈이 뭐라 자기 매트릭스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괜히 빨간 약 먹었다고. 빨간 약 먹기 전에는 홀로그램 안에서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진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 힘든 삶이잖아, 사실 그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게 홀로그램의 정보의 작용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후한 말달사나 같은 이 이론에서는 이걸 이제는 우주 표면의 4차원 정보가 그러니까 이제는 말데사나의 그 개념은 우주 표면의 4차원 정보가 우주라는 5차원을 구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 개념만 바꾸면 돼. 이론은 똑같은 개념에 5차원을 구성한다. 이거를 알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4차원, 5차원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지금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수학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개념으로인데, 근데 수학적인 개념으로지만은 표면과 요 홀로그램이 개념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로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2차원 표면이 3차원 홀로그램을 구성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이것이 후안 말데사나 개념으로는 4차원, 그러니까 우주 표면이 4차원이라는 거죠. 우주 표면이 4차원이고 이 안이 5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게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가 적은 거야, 항상. 표면은 차원이 하나가 적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 표면이 D차원이라면은 이 홀로그램을 구성되는 이 물질 입체적 세계는 뭐예요? 그러니까 표면 세계는 한 차원, 입체 세계는 한 차원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D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원 개념. 그러니까 여기가 우주 표면이 5차원이면은 요건 6차원이죠. 그 홀로그램.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혁명적인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로 끝났으면은 그냥 홀로그램 우주다 그냥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 홀로그램 우주 홀로그램 우주적인 이거 이제는 그러니까 촉근 이론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표면의 양자장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표면의 우주 표면의 양자장 정보가 그런 뜻이 되네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또 표현하면은 우주 표면의 2차원 정보가 또는 4차원 정보가 하는 뜻은 우주 표면의 양자장 정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자장 정보가 중력을 제거한 양자장 정보가 중력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개의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요소 중에 중력을 지금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양자장 이론에서는 중력이 포함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포함이 안 된 양자장 이론이 홀로그램으로 중력이 포함된 촉근 이론과 같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공간, 3차원을 구성한 시공간의 홀로그램 정보의 작용이다.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요때
그 안에 담긴 물질과 에너지라는 건 촉근이론 개념이죠. 촉근이론.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중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까지 포함한 촉근이론이 된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은 우주 표면의 양자장 이론이 우주 안에 있는 입체적 세계에, 그러니까 우주 표면에 중력이 없는 양자장 이론이 이 우주 표면 안에 있는 입체적 세계에 중력을 포함한 촉근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양자장 이론과, 그러니까 기존의 양자역학의 양자장 이론과 중력을 포함한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포함한 촉근 이론이 무리 없이 매끈하게 매칭이 돼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혁명적으로 이제 등장을 한 건데, 문제는 여기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되는 거는 된다.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블랙홀이 나오는 거예요. 블랙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세계 안에, 우리가 이 우주 표면 안에서 정보가, 홀로그램 정보가 이 우주 안에 물질과 에너지를 홀로그램 입체적 정보로, 표면 정보가 입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마치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경험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세계 안에 블랙홀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계 안에 블랙홀이 있어요. 자, 이 세계 안에 이렇게 블랙홀이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블랙홀이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안에 블랙홀이 있다고 그러니까 미니 블랙홀이죠. 자, 미니 블랙홀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미니 블랙홀이, 여러분 몸속에 미니 블랙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속에 블랙홀이 생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미니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미니 블랙홀의 표면과 이 미니 블랙홀의 표면에 이 홀로그램 입체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표면에 그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우주 표면의 정보가 홀로그램 미니 블랙홀 표면에 다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걸 이제 빨간 원으로 그려놨어요. 자, 빨간 원이 이제 미니 블랙홀의 표면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빨간 구체가 블랙홀의 표면이라면은, 자, 우주 표면과 1대1로 대응이 되잖아요. 1대1로 대응이 돼가지고, 1대1로 이게 양자적으로 대응이 된다. 1대1 대응. 이것이 이제 그런 개념. 여기서 이제는 이 후안 말데사나의 등각장 이론, 그 반드지터 공간 등각장 이론이, 여기 블랙홀이라고 돼 있잖아요. 블랙홀과 우주에 있는 정보가 1대1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네. 대응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응이 되면은, 자, 그러면 이 빨간 구체의 세계와, 그럼 블랙홀 안에도 그럼 뭔가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홀 안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블랙홀 표면에 있는 정보가 블랙홀 안에 홀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블랙홀 속에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확장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표면에 있는 정보가 이 세계를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것 자체가, 우주 표면 자체가 블랙홀 표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블랙홀이지. 근데 블랙홀 안에 또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블랙홀 안에 또 블랙홀이 있다 그러는, 이 우주 자체가 블랙홀이고 나는 또 내 몸속에 또 블랙홀이 있다 그러면은, 두 개의 블랙홀 사이의 표면 사이에 그 1대1로 대응될 때에 우리가 이 두 세계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이제는
대응 원리, 두 개의 우주의 대응 원리라고 그래요. 쌍대성 원리라고 그래요. 이 두 개의 세계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는, 두 개의 그 우주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구분할 수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것보다는 이게 두 개의 우주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같다는 거, 쌍동이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쌍동. 이거는 이제 쌍대성 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쌍대성 원리가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아니 이 세계 자체가 그 우주 표면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홀로그램이고, 그 홀로그램 정보가 원래 우주 표면에서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홀로그램 정보 안에 또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물질과 에너지로 경험하고 있는데, 그 물질과 에너지 안에 그 블랙홀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그 블랙홀 표면과 이 우주 표면이 같은 것이라면은, 그러면 내 몸속에다가 미니 블랙홀이 생성이 된다면은, 여러분 몸속에 미니 블랙홀이 생성이 돼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 블랙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은, 이 블랙홀을 통해서 여러분은 현실의 우주 표면을 조정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의 홀로그램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계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역발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 우주 표면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얘기했지만은, 역방향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의식이, 마음이, 여러분이 정보니까 여러분 몸 안에 정보,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요소, 의식이라는 요소를 이 블랙홀 속에다가 던져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블랙홀 속에다가 몸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은 그 블랙홀 속에 딱 들어가니까, 블랙홀 속에 내가 죽은 게 아니고 거기 내가 생생히 살아있는 게. 그럼 그 블랙홀 속에서 그러니까 블랙홀 자체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 세계에 들어가서 블랙홀의 표면을 조정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우주의 표면도 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홀로그램으로 실제로 물질과 에너지를 구현된다고 하는 이 세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 는 개념으로 어떻게 됩니까? 된다면은 여기서 이 다크시티라는, 이 다크시티에서 왜 존 머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다크시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지. 다크시티의 존 머독이라는 사람이 아예 지구를 창조를 해가지고 지구에서 자기 부인, 근데 그게 실제로 부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여기 지금 그거는 하나의 창조된 거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사는 거죠. 그 한마디로 그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 지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친구도 만들고, 자기 뭐도 만들어요? 요즘에 아니 요즘에 강아지, 개, 고양이를 뭐라 그러지 그거.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소울스톤이라고, 인피니트 스톤 중에 소울스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소울스톤이라는 게 그런 가상의 공간을 아예 자기가 창조해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 우주 표면과 여러분의 몸 안에 블랙홀이 생성되어 있을 때 그 블랙홀 표면과 이것이 일대응이 되고, 여러분이 블랙홀 속으로 몸을 던져서 역으로 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등장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후안 말달사나의 이 ADS CFT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저기가 이제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바탕에 지금 뭐가 깔려 있어요? 블랙홀 정보 우주론, 블랙홀 정보론, 블랙홀 연력학이 사실 여기 또 깔려 있거든요. 개념 자체가.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연구를 연구를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그 원리를 파악해 가고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이 이제 거의 다 많이 접근을 해온 거예요. 제가 사실 이 과학 칼럼에서 의도했던 쭉 해왔던 결과들이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요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자기가 존재하는 우주와 세계를 창조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이게. 이것이 그러니까 뭐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 아니, 자기가 자기 우주를 만들어서 자기 홀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세계 자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세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세계가 되는 거니까 이 우주가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각자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그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개념들이, 아이디어들이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요거를 또 계속 다음 시간에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